내용을 할 거냐면 내용 보겠습니다. D 함수를 하려고 그래요. 예, D 함수. D 함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D 함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함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음, 그 D 함수 영역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지금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몇 명 있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학생이 조금 저해상도의 어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늦게 들어온 학생들 좀 수강 승인 좀 하고 또 오겠습니다. 자, 늦게 들어온 학생들 거기 그 학번 빼기 이름으로 수강 출석 좀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D 함수를 할 건데 D 함수가 이제 함수 우리가 이제 그 필기 시험에서 함수의 영역은 이제 요 D 함수가 지금 이제 뭐 마지막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 일단은 그렇죠. 함수가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몇 개 또 있긴 있어요.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함수가 요 D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기에서도 D 함수의 그 출제 빈도는 어마어마하게 네, 높습니다. 그래서 D 함수 종류가 여기 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 요런 함수들이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비싼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실습할 내용을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그 파일 이름이 뭐냐면 예, 여기 D 함수 문제 예제라고 하는 요 엑셀 파일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실습을 하고 싶으면 지금 메일을 열고 요 D 함수 파일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함수를 설명을 여기서 뭐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는 것이 예, 좀 더 좀 현실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을 보니까 다음 그림과 같이 C9번 셀에 dsum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옳은 게 뭐냐라는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dsum 함수는 뭐냐면은 sum이 합계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돼요. 그런데 앞에 d가 붙었어요. 여기 d가 붙었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거기에 여러분들 그 이름이 들어있는 A 1번 셀부터 상여금 95만 원이 들어가 있는 C 7번 셀까지의 그 영역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조건에 맞는 그 항목들의 합계라는 거죠. 뒷섬 함수의 의미는 조건에 맞는 항목에 따른 합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과연 될 거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쯤에 한번 풀어볼게요. fx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삽입.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dsum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sum이라고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dsum 그다음에 엔터. 그럼 여기 함수 선택에 dsum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 입력을 세 곳에 할 수 있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영역을 지정해 주려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요렇게 블럭을 이렇게 잡죠. 이제 전체 영역을 다 잡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필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가 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C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C1번 셀.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C1번 셀을 여기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여긴 조건이에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 A9번에서 A1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A9번에서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요게 조건이에요. 자 요렇게 클릭을 했죠. 자 요렇게 그 뒷섬 함수의 내용을 지정한 것이 요 위에 보면 요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되죠. 근데 요 내용이 27페이지 91번 문제 내용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하죠. 확인을 했더니 요렇게 답이 25만 원이 나와요. 답은 2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아니면은 문제를 테크닉으로 푸는 방법은 뭘까?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뒷섬 함수든 d에버리지 함수든 좌우간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항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풀 거냐는 문제에 나와 있죠. 여기 보는 게 뒷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뒷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조건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여기 A9번에서 A10번 사이에 있는 요 값. 그리고 조건은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상여금이 얼마 이상이에요?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거에 뭐를 계산해 달라? 여기 가운데 C1. 가운데 C1이 뭐일까요? 상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상여금 합계를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요렇게 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의 합계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어 함수식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런 게 함수식에 나와 있죠. 예, 어디에?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함수식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A9번에서 A10번까지 요거는 조건이고 요거는 계산해야 될 항목이에요. 그래서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 예, 요거 120만 원, 130만 원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조건에 맞는 두 개의 합을 계산하니까 250만 원. 자, 테크닉으로 푸는 거는 뒷섬,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항상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뭔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항목을 계산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고 그거는 여기 함수의 요 가운데는 계산해야 될 항목, 마지막 부분은 조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참 이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참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 똑같아요. 네. D로 시작하는 함수의 그 함수 인수, 그 입력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또 한번 해 볼게요, 다른 거. 자 9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E7번 E7번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거. 예. 자 이게 그 9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밑에 1, 2, 3, 4번 보세요. 그 1, 2, 3, 4번 중에 1, 2, 3, 4번 중에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3 개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값이 그 값이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과연 틀린 걸까? 이거 찾는 건데 이걸
보지 않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해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9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92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예 그 두 번째 탭이 있죠. 여기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거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자, 늦게 들어온 학생들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에 있어요. 그 아침에 메일을 보내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줬는데 그 메일 안에 요 실습 파일이 들어 있으니까 지금 메일 열고 실습을 같이 하고 싶으면은 메일을 열고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은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인제 뭐냐면은 요렇게 3 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 거냐면은 2 번부터 해 볼게요. 2 번부터. 2 번이 뭐냐면은 그 디카운트 A 함수예요. 그래서 fx를 눌러 주고 여기 디카운트 A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면 자, 물어보는 거 3개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표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나죠?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레코드, 파일, 마지막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예.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하면 돼요. 여기 또 뭐 또 나와요? 필드도 나오잖아. 예, 필드.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잠깐 보는데 데이터베이스는 A 1 번에서 D 5번 셀까지 표 전체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여기 한번 볼까요? 몸무게가 70 킬로 이상인 사람의 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조건은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다음에 필드는 뭐예요? 필드는 몸무게가 70 킬로그램 이상의 사람의 수니까 어디를 잡아주면 될까요? 어디를 잡아주면 될까요? 예. 여기 잡아주면 되지 않나? 예. 지금 디카운트 A 같은 경우 사람이니까 이름 나와 있는 데를 지정을 해 줬죠. 여기 B2. 예. B2 또는 여기에 거기는 교재는 문제집에는 2 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럼 2 번으로 가 봅시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2 번이고 그다음에 요 앞에 요 앞에는 여기 C1 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두 개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요 지금 찾고자 하는 여기 직급이죠. 아니 여기 상여급이죠. 이 상여금의 항목 이름, 예,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이름을 이렇게 주소를 C1 번 셀이라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가 첫 번 1, 2, 3 세 번째 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칸이기 때문에 숫자를 3 이라고 입력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C1 번 셀 혹은 세 번째 칸에 있다고 해서 3 그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러 혼동을 주려고 그냥 뭐 B2 셀 B1 이라고 B1 번 셀이라고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2 번째 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답 나왔죠? 2 라고. 그럼 여기를 해서 이렇게 2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럼 몸무게가 70 킬로그램인 사람이 누가 있니? 요렇게 둘 밖에 없네. 그러니까 당연히 2명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은 디카운트 함수예요. 디카운트 A는 뭐고 디카운트는 뭘까? 예, 여기 디카운트 A 뭐라고 나오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비어 있지 않은 셀의 수.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디카운트는 디카운트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정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숫자를 포함한 셀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될 거고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몸무게가 70 이상인 사람이니까 요렇게 갈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가 문제네. 필드. 몸무게가 70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뭐 어디 뭐를 숫자 뭐를 입력을 했죠? 문제에서는 숫자 뭐를 입력했어요? 여기 디카운트 A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칸 요거를 입력을 했고, 그다음에 디카운트 함수는 여기 뭐를 입력했어요? 3이니까 뭐야? 1, 2, 3. 어? 저희 몸무게인데 키 있는데 선택했는데요?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예. 왜냐면은 몸무게가 70kg 이상인 거 이 조건만 충족하고 어느 셀을 찍든지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단 B가 들어가 있는 요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만 찍어도 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디카운트 A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 봅시다. 여기다 3 이라고 넣어 볼게요. 3 이라고 넣어 주면, 예, 3 이라고 넣어 주면 값이 이상하게 나오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잘못된 거 있나? 문제에서는, 예, 뭘 좀 먹는 학생이 하나 있네요. 예, 제가 지금 음성을 좀 할게요. 예. 자, 문제 있는데 문제를 그대로 보면은 예, 지금 그 접속한 학생들의 그 디바이스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를 것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제 컴퓨터 쪽에서 그 해상도를 맞추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예. 좀 작업이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 보니까 A 1 번에서 D 5번 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범위를 잘못 잡았죠. 그래서 범위를 한번 다시 잡아 볼게요. A 1 번부터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예, 이렇게 잡아야 되고 잡고 그다음에, 예, A 1 번부터 D 5 번까지, 그다음에 숫자는 여기는 필드는 3 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F2에서 F3 번 셀이죠. 네. 자,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이제 2가 제대로 나온 거지.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를 잘못 잡으면은 요런 현상이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을 때 표 전체 영역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카운트 A 또 한번 해 보는 거야.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네, 표 범위 전체 이만큼 다 잡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뭐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F2에서 F3가 되고, 그다음에 필드는 몇 번이 되죠? 3 번. 그러니까 요 키가 들어가 있는 요 3 번을 찍어 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이 그 2 번, 3 번, 4 번은 다 숫자 2가 나오죠. 여기 노란색 여기 2개 작은 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1 번을 한번 해 볼게요. 1 번은 디카운트 함수예요. 디카운트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숫자를 포함한 셀의 수를 구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요만큼 잡아 주고,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당연히
여기에서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야.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네.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야. 그 디카운트의 디카운트 함수에서 이렇게 2를 넣었다 이거예요. 필드 값에 2를 넣었다.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텍스트죠. 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숫자를 포함한 셀에 수를 구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필드는 숫자나 열 네이블인데, 자, 일단 확인 한번 해 볼게. 그랬더니 값이 뭐가 나와요? 이상한 값이 나오죠. 예.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온다고. 자,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 문제에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0이 나오는데, 2 열의 이름 필드는 2 열의 이름 필드는 문자라 카운트를 못 한다. 어. 그러니까 디카운트 함수에서는 그 필드 값을 지정해 줄 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라고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9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부러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서 다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디카운트가 뭐고 디카운트 A가 뭐고, 그다음에 필드 값을 문자로 돼 있는 애들을 잡아 줘야 될 건지 숫자로 된 애들 잡아 줘야 될 건지, 요거 구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요 92 번을 다 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 이 92번 같은 경우는 뭐 한 2-30초 정도 설명을 하고 그냥 땡 하고 끝내 버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은 거의 다 틀리죠. 근데 지금은 다 증명을 해 주고 검증을 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 이상 해 봐야 돼요. 왜? 이거 실기에서도 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92번 같은 경우에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이제 d-average 함수를 이용했는데, 지금 그 함수 식의 그 결과가 뭐냐, 이제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거기 그 A 1 번부터 나무 높이 뭐 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그 조건은 D로 시작하는 함수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함수식의 맨 끝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함수식의 맨 끝부분이니까 여기야. 여기. 이게 되려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함수식에 이렇게 디에버리지 함수가 있으면은 요 끝부분이에요. A 1 번부터 C 2까지 요게 조건인데, A 1 번부터 C 2면은 요만큼 영역이 되죠. 그래서 요만큼 영역이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야? 여기 수확량이라는 게 계산이 있네. 여기 수확량 요렇게 있고, 그러면 이 조건 요게 조건인데 이거 보면 뭐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고급 필터. 고급 필터. 고급 필터에서 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다 뭐죠? 다 엔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요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나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나무라는 항목이 있죠. 나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만 원하는 거예요, 배.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다음에 높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얘는 이 크다 10 이죠. 그러니까 10 초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10 초가 되는 애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높이가 20 미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0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높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10 초과 20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뭐 10 에서 20 사이네. 예. 그리고 나무는 배. 배나무 중에 높이가 10 에서 20 사이인 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11 에서 19 사이에 있는 수확량. 그러니까 요게 수확량의 뭐 평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로 한번 해 볼까요? 일단 배부터 한번 골라 봐. 배부터 골라 봐.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배야. 배죠.
그다음에 높이가 10 초과야. 10 초과. 10 초과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요런 애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20 보다 작아. 그러면은 역시 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AND 조건에 맞는 애들이 누구를 계산해야 돼? 얘네들을 계산해야지. 얘네들을 계산해. 그러니까 이거에 뭐에? 이거에 뭐를 계산해야 돼요? 평균. 왜냐면은 디에버리지. 디에버리지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푸는 게 뭐다? 컴퓨터로 푸는 거죠. 요렇게 푸는 것이 컴퓨터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함수식으로 이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fx로 가고 디에버리지로 갈게요. 디에버리지.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가는 거죠? 표범위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고맙게도 여기 만들어 줬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필드는 우리 아까 거기 그 문제에서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수확량이라고 요 항목 이름 D4번 번 셀을 선택만 해 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 미리 보기 얼마 나와요? 12라고 나오죠. 맞잖아요. 요거 두 개의 평균. 값은 12라고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함수식 디에버리지라는 함수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수식에서 크게 영역이 3개의 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영역은 뭐다? 조건.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는 뭐다? 어, 계산해야 될 영역. 그런데 여기는 숫자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숫자로 넣으면 여기 어떻게 되죠? 1, 2, 3, 4.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4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 자, 이 문제하고 똑같죠. 단지 D는 다 똑같고 뒤에 썸이 왔느냐, 여기에 에버리지가 왔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에버리지가 왔다는 거는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본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담는 거,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이제 필드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그 영역, 그 작은 영역을 잡아주는 게 조건이죠. 이렇게 해서 3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고 그 함수의 인수 내용은 다 똑같다라는 거, 네, 거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